많은 분들이 토지에 대한 토지라고 하는 부동산에 대한 선입견을 저하고 너무 다르게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우치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토지 분야는요,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더니 거의가 농지하고 임야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 그리고 공장이나 뭐 확대를 시킨다면은 공장이나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흔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토지 공부하는 제일 마지막 분야가 그거예요. 제일 마지막 분야가 그거라고 하면은 그 분야의 난이도가 어떻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 분야의 난이도가 제일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수업에서요, 농지 임야 쪽을 저는 제일 먼저 배웠기 때문에 거꾸로 배워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쪽 부분이 오히려 더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거꾸로 와가지고 저는 도시로 왔단 말입니다. 배우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좀 두루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되다 보니까는 김양수는 토지를 하는 사람이다.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토지는 농지 임야를 또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상은 전 농지 임야 개발 10개도 안 해봤거든요. 농지 임야 공장 창고 다 합해갔죠. 다 합해가지고 10개도 안 해봤어요. 근데 면적은 좀 이제 몇천 평 되죠. 물론 주택 하나 허가 넣고 뭐 하는 거는, 이런 거는 뭐 가볍게 하는 거는 개수에 안 넣어주지만은요. 근데 그런 난이도가 있는 부분은요, 이 수업에서 한다는 것은요, 상당히 어폐가 있어요. 그 난이도의 제일 마지막 끝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수업에서 배워야 될 게 뭔 것 같습니까? 토지는 어디에 있는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하고 공감대가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토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차가 다니는 도로도 토지죠. 토지잖아요. 뒤쪽에 만약에 국어가 흐르고 있으면 국어도 토지예요. 토지예요. 근데 그 위에 누군가가 건축물을 지었다 그러면은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이제 일반인들이 업무를 보든 아니면은 장사를 하든 그런 형태의 다양한 건축물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 일련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 저는 토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표현을 딱 하면은요, 토지라고 분모에 다 깔렸으면은요, 분모에 토지라고 하는 두 글자가 깔렸으면은 분자는 그 위에 올라 있는 모든 부동산들의 구조적인 행태를 분석하는 게 토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토지였다 그러면은 내가 지을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은 짓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토지고, 지어놨는데 이 건물의 효용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 효용으로는 이 건물이 제대로 가치를 발하지 못하네. 그래서 용도를 바꾸는 게 토지예요. 그 바꾸려면은 뭘 알아야 되느냐? 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야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도요, 조경하듯이 돈이 되는 이런 조경수를 심는 것도 물론 토지 중에 한 분야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 투자를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려고 우리가 여기 온 거잖아요. 여기 왔으면은 익숙할 수 있는 분야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익숙하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 늘상 접하고 있는 부동산, 그거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토지거든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을 제일 먼저 입문할 때 투자에 익숙한 분야가 주거용이잖아요. 주거용 투자부터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쉽게 들어가는 이유는 내가 철들고 나서부터
임대로 들어가서 전세나 임대차로 들어가서 주택에 들어가서 살고 원룸에 들어가서 살고 돈 좀 생기니까는 뭐 합니까? 매수를 또 하잖아요.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잖아요. 주거용부터 하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토지라는 것을 몰라도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그때 그 시점에서는 몰라도 되죠. 왜? 토지의 효용이 다 발휘된 상태의 건물을 샀잖아요. 토지의 효용이 다 발휘된 상태에서 건물을 샀고 발휘된 상태에서의 필요한 그 한 섹터를 산 거거든요. 전세를 들어온 거고 임대차를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토지를 몰라도 되죠. 근데 익숙한 것부터 먼저 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주거용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뭡니까? 누수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는 거죠. 왜? 누구한테 들었으니까. 방개수가 어떻고 구조가 어떻고 가격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기 이전에 강아지가 자기 집에서 50% 먹고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주거용에서는 다들 좀 익숙해져 있는 상태까지는 많은 분들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주거용에서 벗어난 형태로 또 뒤에 있는 고깃집에서 고깃집 하는 사장님이 장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또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을 빌려가지고 혹은 매수해가지고 고깃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장님은 이제 주거용에서 어떤 상태로 플러스 알파가 돼 나갑니까? 주거용이 아닌 근린 생활용도로 그 건물이 근린 생활용도로 장사를 할 수 있는지 상권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를 조금씩 배워 나가고 한 분야를 더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장님이 또 장사가 좀 되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또 분점을 또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한 군데 분점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여기 있는 것을 팔고 저쪽으로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매수했던 점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차익이라는 것을 또 배우는 거예요. 권리금도 배우고 부동산 내가 장사하기 전에는 이 정도의 가격으로 샀는데 장사 잘 되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나가니까는 가치가 올라가 가지고 가격도 더 잘 받고 권리금도 따로 받는 그런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분원을 하나 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차익이 또 생기니까는 뭘 하느냐? 옛날에 살았던 집에 옛날에 살았던 아파트에 다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았던 그 집에. 근데 그 집이 이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시 헐고 지어지는 상태의 연한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분야로 접어듭니까? 재건축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 모멘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재건축이 토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니에요. 예, 재건축은 토지를 모르면은 수익 분석을 절대 못하는 것이죠. 예전에 살았던 아파트는 7층짜리로 살았는데 이걸 헐고 다시 7층으로밖에 짓지를 못하는 것인지, 이걸 헐고 15층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35층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토지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재개발도 다름이 아닌 거죠. 지금 잠깐 말씀드린 사이에 우리는 농지하고 임야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주거용도 나왔고, 이제 영업용 근린생활 시설인 장사하는 영업용도 나왔고, 재개발 재건축까지도 나온 거예요. 이 모든 분야의 판단을 하는 것이 토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장사하신 사장님의 사례로 해가지고 재건축을 했는데 옛날에 내가 살았던 집을 다시 사서 들어가 보니까는
가격이 오르더라는 거죠. 집은 낡아져 가는데 가격이 내가 팔 때보다 가격이 더 올랐다는 이상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장님은 상가 투자에서도 어느 정도 차익도 생겼고 다시 재건축되는 아파트를 매수를 하다 보니까는 얘가 다시 7층짜리였던 것이 15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과정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배우게 되다 보니까는 또 금전적으로 이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는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LH가 제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곳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곳에다가 거기에다가 물건 매물이 나와서 거기에다가 임야를 사든 농지를 사든 잡종지를 사든 무엇을 사든 그걸 산 거예요. 그거를 왜 사느냐는 고민을 이렇게 그 사람은 고민을 했겠죠. 단순히 땅을 사놓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겠죠. 그래서 땅을 일단 3기 신도시 안에 교산이든 어디든 창릉이든 어디든 사놓고 보니까는 LH에서 나오는 보상금이 내가 살 때 샀던 가격은 평당 5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보상금이 나오는 것이 그동안 재건축까지 벌었던 거하고 싹 벌어가지고 땅에다가 그렇게 묻어가지고 이제 보상금이 잘 나올 것이다. 나는 보상이 나오면은 이제 LH에서 공급해주는 따로 택지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나온다는 것을 어디에서 들었어요. 들어서 그 땅을 샀어. 땅을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땅을요. 근데 살 때 5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보상금이 300이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경험을 하게 되네요. 한 번, 두 번, 세 번의 경험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올렸는데 보상을 생각을 하고 보상 차익을 생각을 하고 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소위 그 딱지라고 하는 택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권리는 받았는데 보상금이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와가지고 좀 이제 그동안 벌었던 거하고 좀 똔똔이 됐어요. 시간은 5년, 7년이 지났네요. 똔똔이 된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쉽게. 근데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은 좀 좋게 나왔잖아요. 그건 좀 과장해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 주인공은 절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실제 주인공은요. 그래서 토지 보상금이 왜 이렇게 작게 나오지? 내가 산 가격이 있는데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답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모든 결과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느냐 하면은 법 속에 있는 법 조문의 법 규칙 안에 있던 법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토지 수용에서 손실을 보셨던 그 사장님은요, 그때부터 머리를 싸매들고 공부를 해봅니다. 근데 1년, 2년을 공부를 해보는데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왜?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인내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부딪히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갑니다. 겨우 알만 하니까는 이제 어떤 상황이 오느냐, 이제는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토지까지 이제 보상까지 공부를 했어요. 보상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는 다시 이제 농지나 임야 같은 것을 이제 또 접근을 해봅니다. 공장을 하나 지어볼까 해가지고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공장 지을 수 있는 임야를 매수를 하죠. 금매 가격으로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했는데 타이밍이 좋아가지고 매수한 가격의 거의 3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매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또 최고의 또 이 보이지 않는 블루오션 시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공장을 계속 넓혀 나가는데 새롭게 팔고 또 공장 할당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제조업이 순식간에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놓았던 임야들도 개발을 해갖고 공장을 만들어내도 사가는 사람이 없고 기존에 있는 소규모 공장들도 매물로 잔뜩 나오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겪으면서 그 사람은 느낀 게 있죠. 지금 쭉 처음부터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습니까? 투자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100% 좋은 물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흠이 없고 깔끔한 물건은 마지막 흠이 뭐겠습니까? 비싸겠죠. 비싼 게 흠이라고요. 그런데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공장 인허가가 나오는 데는 나는 것은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은 정말 괜찮은 물건이었고 매수를 했는데 인허가가 안 나오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심각한 재정적인 충격을 받게 되죠. 충격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동산의 분야가 지금 한 5, 6개 분야가 나왔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토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더라도 투자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근데 지어지지 않은 않은 물건, 지상의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로 내가 원하는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질 것인지 안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담겨 있는 거죠. 위험은 어느 게 위험합니까? 나대지가 위험하죠. 후자가 위험하죠. 그래서 나대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나대지를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토지에 어느 정도 고수반열에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토지를 투자를 하더라도 지어진 건축물이 건축물만 경매로 나올 수도 있고 매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건축물은 빼고 토지만 일반 매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지어진 건축물의 일부만 매매로 나올 수 있고 또 토지만 있는데 토지 전체가 안 나오고 토지의 일부만 매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분석까지 하는 것은 이제 소유권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은 우리는 민법적인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 법규적인 분석이 아니고요. 소유권에 대한 일부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이런 부분은요. 그거는 민법적인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법적인 분석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뭐라 그럽니까? 권리 분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권리 분석하고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분석하고 같이 믹싱을 하려면은 둘 다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정확한 부동산 분석을 해내고 판단도 매수할 것인지 아니면은 드랍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토지에 투자하기 위해서 토지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거는 도대체 앞에 있는 토지는 뭐냐? 앞에 있는 토지는요, 난이도 높은 나대지 형태의 농지, 농지나 임야라든지 이런 것은요, 나중에 해야 되는 분야예요. 나중에. 왜 나중에 해야 되는지는 그거는 차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토지는요, 우리가 배우자고 하는 토지는 그 땅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땅 위에 있는 건축물이나 땅 자체를 활용해가지고 가치를 찾아내는 그 부동산 법규를 응용해내는 것을 저는 토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토지는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토지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복잡한 부동산 법규를 복합적으로 딱 엮어가지고 머릿속에 딱 깨매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서 공부가 안 돼요. 혼자서요. 혼자서 공부가 안 된다라고 표현한 것은 틀렸지만은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근데 10년 넘게 걸렸어요. 조금 깨우치는데. 근데 얼마나 무식한 방법이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먼저 생고생한 사람한테 통해가지고 먼저 생고생한 사람을 이용을 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배우는 단계에서는 제일 깔끔하다. 제일 깔끔하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처음에는 그 말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한번 이쪽 물건을 딱 한번 보면은요.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그 연결이 안 되는 것을 연결시킬 수 있게끔 계속 자기의 감각을 트레이닝하는 것이 토지 공부하는 거예요. 토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빨라요. 사례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빨라요. 근데 사례만 계속 공부를 하면은요, 절대 체계가 안 잡혀요. 사례만 계속 공부하면. 사례를 이야기하면은요, 그 물건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죠. 한 개의 사례에는요, 여러 가지 부동산 법규적인 요소 있고, 권리 분석적인 요소 있고, 민법적인 요소 있고,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해 주면은, 눈이 떠여요. 눈이 떠여요.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물건을 물건을 꺼내면서 한번 분석해 보실래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멍해지는 거거든요. 멍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체계가 안 잡혀 나가기 때문에. 체계가 안 잡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투자를 하지 않을 사람도 토지 공부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좀 이렇게 와닿습니까? 토지 투자를 하지 않을 사람도 토지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것이 농지 임야가 굳이 아닐지라도 일반 아파트나 분양거리나 재개발 재건축이나 도로 투자나 수용 보상 투자나 어떤 형태의 투자일지라도 그 투자를요.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본이 깔려 있는 지식이 토지예요. 그래서 토지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도 토지 공부를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배우기 싫은 분은 안 배우셔도 돼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나는 오로지 분양권하고 오로지 아파트만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은요, 굳이 이 어려운 이 난이도에 도전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지금 뭐 아파트하고 분양권 하는 부분을 제가 그거를 투자하는 부분에서 제가 그거를 터부시하느냐?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분양권 아파트가 상당히 좋았던 시장이었거든요. 좋았던 시절에는 시절 좋은 물건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 역시도 약간의 토지적인 지식이 있다 그러면은요, 그거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갖고 극대화시킬 수 있고 하자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도 꼭 이것은 부동산 투자의 기초적인 지식이라는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뿌리가 땅에 있거든요. 뿌리가 땅 속에 있거든요.
자, 우리 강의는요, 이제 법규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법규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법을 막 덜먹이고 이야기를 할 것이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예전에는 제 딴에는 그렇게 해봤더니 꿈자리가 사나워서 안 되겠어.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 그것만 탁탁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법을 서로 이렇게 이게 이 법이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라는 그것을 자꾸 트레이닝을 시켜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법 안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굳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법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요 로직을 머릿속에 자꾸 좀 넣어놔야 부동산을 큰 틀에서 볼 수 있어요. 큰 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단에 있는 내용은 부동산 판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법규를 익히는 것이고, 그 법규를 통해 가지고요, 하단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도시에 있는 부동산, 경매 토지, 소규모 개발, 수용보상, 도로, 농지임야, 농지연금, 상가, 공장 경매 이런 부분까지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나갈 거예요. 그리고 투자에 필요한 개발 계획이라든지 호재 분석, 각종 고시 정보를 분석해냈을 때요, 이 동네가 어떻게 변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다른 사람보다 선점하는 거예요. 선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전천후 부동산 투자 융합 마인드를 장착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과장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물건이라도 그냥 질문을 해다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몇 년 전 같았으면은요, 제가 함부로 겁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사건 번호만 던져봐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좀 겁이 사라졌나 봐요. 물건 보는 데 있어 갖고 이거 내가 모르면 어떡하지? 몰라 갖고 대답도 못 하고 버벅대면은 쪽팔리잖아. 그런데 이제 요만큼 조금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와 있는 상태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미련 없이 여러분들하고 다 공유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실력이 별로 자신이 없을 때는요, 공유하기가 되게 겁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2, 3년 동안 질문을 막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버벅된 물건들이 거의 없었어요. 없었길래 이제 좀 겉멋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도 수시로 하셔도 괜찮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저거를 그냥 넘어가자 부끄러우니까 이런 생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에 대한 소문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요, 어렵다, 장기 투자다, 융자가 안 나온다, 보유기간 동안 수익성이 없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토지가 그러느냐? 그건 절대 아니지. 위에 있는 세 줄, 어렵다, 장기 투자다, 융자가 잘 안 나온다, 보유기간 동안 수익성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대부분 농지임야 쪽이에요. 근데 도시지역에 있는 나대지 형태를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요, 일반 건축물 분석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융자라든지 레버리지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내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는요, 토지 공부할 때요, 제가 이제 교재를 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교재는 마지막에 다 파일로 다 드릴 거예요. 파일로 다 드릴 건데, 교재를 안 드리니까는 이제 저를 자꾸 이제 쳐다보실 때 밑에 볼 게 없잖아요. 그죠? 아주 제가 판단 잘했습니다. 저 인간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말을 버벅대는지, 뭐 계속 이제 쭉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자, 이제 토지 공부를 할 때요, 이거는 이제 지식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려고 해야 돼요. 자꾸 머릿속에 그림을 자꾸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통으로요.
법규에 대한 내용을요, 통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수가 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되면은요, 우리는 부동산 고수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용어를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이야기 못 하시는 분은 저기 그거 있잖아요. 다 그러시잖아요. 저기 그거 있는데, 치매 걸린 사람도 아닌데, 뭐 다 저기 선생님 거기 그거 있잖아요. 다시 짓던데. 재개발, 재건축 다 구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는 재건축인데 자꾸 재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제가 재건축으로 알아듣는 거야.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용어를 제대로 사용하는 단계까지 되면은요, 우리는 어느 정도 고수 반열에 올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가장 이제 요 하는 이야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업을 이해를 몸에 체득을 하시려면은요, 듣고 돌아가면은 주무시기 전에 다 잊어버립니다. 이 2시간 효과예요. 2시간 효과예요. 눈으로 본 것은 눈으로 한번 봤다. 이러면은 좀 기억이 되는데 그 기억되는 시간이 또 역시 오래 못 갑니다. 근데 들은 이야기를 한번 써보세요. 꼭 한번 써보세요. 제 카페에 쓰든지 자기 블로그에 쓰든지 꼭 좀 써주세요. 써보면은 김양숙 했던 이야기가 다시 이렇게 머릿속에 리뷰가 이렇게 됐을 때 틀이 잡힙니다. 틀이 잡혀요. 안 써보면은요, 예전에 했던 것까지 한번 했던 것도 사실은 기억 잘 안 나요. 그래서 꼭 한번 써보십사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소개하면은 원래 의미가 없는 건데, 궁금한 내용 없으시죠? 여기, CCIM이라는 걸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런 공부까지 했다는 사실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분석사예요. 이거는 그 국제 자격증입니다. 미국에서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고, 요 시험 보려면 저기 원으로 보거든요, 부동산을. 원으로 보고 리포트도, 포트폴리오를 리포트로 이렇게 써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원서로 써내야 돼요. 제가 원서로 쓸 줄 알겠습니까? 다 강화문 가서 분석하고 그랬던 거지. 그렇게 해갖고, 저기 미국 가서 심사 보고 다시 돌아오고, 심사 보고 돌아오고 해갖고 몇 번 빠꾸 맞아야 돼요. 그런 건데, 상업용 부동산, 이거는 제가 공부했던 데 비하면 너무 아까워요. 해놓고 써먹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자, 제가 투자하는 투자 형태는 월세형 투자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가치형 투자, 물레방아 꽃놀이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좀 웃기죠? 그죠? 요거는 나중에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작은 물건을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작은 물건을, 소액 물건을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장기 투자용으로 샀는데 단기 수익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상대방이 연락이 빨리 오면은 단기 수익이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5년, 10년 내다보고 소액 물건을 사놔요. 소액 물건을 사놓으면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면 나한테 연락이 와서 단기 수익이 실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게, 사실은, 경매 투자로 하기에는 소확행이에요. 그러려면은 부동산 공법과 이 민법에 대한 내용을 복합적으로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은요, 요런 물건이 보여요. 나중에 한번 사례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멤버십 소수 투자 지원 방식 운영. 요거는 토요일 과정에 별도로 하고 있는 거고. 1대1로 그냥 상담해가지고 물건을, 지역 추천이라고 물건을 추천해 주든지 지역을 추천해 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원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테니까는 이런 과정은 넘기고 우리는요, 요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분석 판단이 불가능한 물건이 없어야 한다라는 단계까지는 못 갑니다. 이 과정 마치고 갈 수 있으면은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딨어. 그 단계까지는 못 갑니다. 그 정도까지 가시려면은요, 제하고 아마 한 2년 정도 동고동락을 하시면은요,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거의 한 몇 분 계시는데요. 거의 부동산 물건 분석하는 데 있어갖고 제가 보는 안목 이상으로 그냥 이렇게 오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계속 이렇게 톡을 하면서 투자를 서로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그런 대화를 나눌 때가 제일 기분이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세 번째 있는 거 있잖아요. 기본이 튼실한 투자 마인드 장착. 요거 하나 제대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딱 못이 배길 정도가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